안녕하세요. 08도사입니다. 예,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5번째 남녀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녀궁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자녀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예, 자식에 대한 그런 복을 의미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,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,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진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남녀궁은 눈 밑에 보면은 볼록하게 살이 있잖아요. 예. 볼록한 살이 있고, 이거의 이름이 와잠이라고 그래요. 와잠. 이 이름이 와잠입니다. 와잠이라고 하는데, 남녀궁은 여기를 보는 거예요. 예. 이 부분을 보는데, 이 부분이 깨끗하고 좀 약간 볼록하고 그 빛깔도 좋고 그러면은 자식복이 있다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자식이 없는 분들 보면, 노인분들 보면은 이 와잠이 움푹 꺼진 경우가 있어요. 푹 들어갔어요. 그리고 색도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. 시커멓고. 네. 그래서 이제 와잠에 좋은 빛이 있어야지 이제 좋은 자식을 낳는다. 이제 뭐 그런 말이 이제 상서에 있고, 마이상법에도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이상법을 한번 보면은 남녀궁은 두 눈 아래에 위치하니 누당이라고 한다. 누당이라는 거는 그 뭐 눈물샘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제 뭐 그런 뜻인데, 요 앞에요. 요 앞을 누당이라고도 해요. 그리고 요 밑에 둥근 것은 와잠이라고 하죠. 이 와잠이 왜 와잠이냐면은 누에가 자는 모습을 그 의미하는 거거든요. 와잠이. 예. 근데 저는 뭐 누에가 잠자는 건 못 봤는데, 누에가 잠을 잘 때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고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 모습이 마치 요거 같다. 그래서 요 눈 밑에 요 애교살이라고 하잖아요. 애교살. 예, 요거를 와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왼쪽 와잠, 오른쪽 와잠에 대한 또 의미도 다른데, 왼쪽은 관상학에서 무조건 왼쪽은 아들이에요. 아들. 그리고 아버지. 오른쪽은 여자, 그리고 엄마를 의미합니다. 뭐 왼쪽 와잠은 아들이고 오른쪽 와잠은 딸이죠. 예. 그래서 뭐 왼쪽 와잠에 뭔가 좀 흉이 있다 그러면은 뭐 아들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어디 뭐 아프던가, 뭐 아들이 좀 자식이 잘 안 되던가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. 네. 그리고 이 와잠의 부위도 좀 세분화돼서 보면은, 네. 요 앞쪽은 장남, 저 바깥쪽은 막내로 봅니다. 근데 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세분화해서 보는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을 해요. 뭐 요즘 뭐 자식들 뭐 많이 안 낳잖아요. 많이 낳아봐야 뭐 둘인데, 그리고 하나인 집들도 많고. 예. 근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좀 자식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뭐좀 세분화해서 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.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지금과는 좀 맞지 않고, 좀 맞다고 좀 이렇게 좀 힘들어요. 맞다고 보기가. 예. 아닌 경우도 있고, 뭐 점이 요 가운데 있으면은 뭐 중간, 예? 차남이나 뭐 그런데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너무 세분화해서 볼 필요는 없다.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, 저는. 예. 그래서 이 와장 그 마이상법 남녀공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, 물론 이 와잠에 대해서 남녀공은 눈밑이 와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, 이 마이상법 보게 되면은 뭐 입도 입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, 그리고 인중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. 마이상법에. 그래서 인중도 실은 좀 자녀궁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인중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?
이 인중 어딘지 아시죠? 예, 코 밑에 골짜기 같이 있는 게 인중 아닙니까? 그래서 코가 이렇게 있으면 꼬꼬리 이렇게 있고 요 고리 인중이잖아요. 이 고리. 이 인중은 어떤 인중이 좋으냐면은 이렇게 좀 길고 또렷하고 선명하게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넓게 떨어지는 인중을 좋은 인중으로 봐요. 근데 이 예전에 어디 SBS인가 김재동 씨가 이제 여기 진행하는 뭐 프로그램에 상을 하시는 분이 잠깐 나왔는데 김재동 씨가 좀 힘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김재동 씨 그 인중 보고 얘기한 거예요. 김재동 씨가 좀 인중이 좀 약하거든요. 골이 약하고 그냥 이렇게 평평해요. 그러면은 이게 좀 자식 보기 좀 자식에 대해서 좀 자식 보기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. 예. 좀 생식기하고 남녀 모두 생식 능력을 좀 약간 의미하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인중은 또렷하고 길게 떨어지는 게 좋다. 넓게. 그리고 와잠이 은은하면은 자식이 반드시 청렴한 귀인이 된다. 뭐 그런 말이 있어요. 은은하다는 거는 뭐 이제 상 공부하면은 은은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은은하다는 거는 뭐 그런 얘기예요.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나 모르겠네요. 예. 뭐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덜하지도 않고 적당하다는 거죠. 예. 뭐 관상은 뭐 조화와 균형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. 예. 그래서 와잠이 은은하고 뭐 이게 이게 깨끗하고 그러면은 청렴한 귀인이 된다. 자식이 그런 뭐 귀인이 된다. 그리고 노당이 깊이 꺼진 듯하면 반드시 자식과 인연이 없다고 그래요. 아까 노당 설명드렸죠? 여기 앞에 여기가 너무 이게 깊이 꺼지거나 이게 궁극해이거나 눈시울이라고도 하잖아요. 눈시울 안 말랐네. 눈이 있는데 눈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깊이 이렇게 푹 꺼진 거예요. 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뭐 깊이 푹 꺼졌다든지 이쪽 부위가 이제 안 좋으면은 이제 좀 자녀와 좀 인연이 없다는 얘기죠. 누당 와잠 뭐 같이 보면 됩니다. 같이 와잠도 마찬가지로 뭐 깊게 꺼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좋죠. 예, 자식과 안 좋은 겁니다. 와잠에 검은 점이나 사마귀가 있고 주름이 많으면 늙어서 자손을 극합니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와잠에 점 있고 그런 거 안 좋은 거죠. 점 있고 물론 상처도 안 좋습니다. 상처나고 그리고 이상한 주름 뭐 이게 뭐 현침이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주름 있으면은 와잠에 그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죠. 무조건 깨끗해야 되죠. 네,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늙어서 자손을 극한다고 그러는데 자식들하고 인연이 없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안 좋으면은.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 보면은 이게 와잠이 안 좋으신 분들 있어요. 이게 와잠 밑에가 이제 약간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좀 탱탱한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흘러내린 분들이 있어요. 와잠이 붓게 꺼졌거나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와잠이 오목해.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시커매 와잠이. 그분 물론 자식 없어요. 그분이. 그래서 지금 외롭죠.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남녀공예 마이상법에 보면은 갑자기 그 남녀공에서 뜬금없이 취화구라는 얘기가 나와요. 취화구. 취화구라는 건 뭐냐면은 입 모양이 불을 끄는 듯한 그런 입 모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입이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요. 이렇게. 응? 이렇게. 어떻게 되느냐면 입이 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. 입이 이렇게.
네, 이게 너무 조그맣게 된 겁니다. 크게 어떤 모양이냐면 입이 요래 입이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요래. 그러니까 입이 모양이 이러니까 요 위에 이게 주름이 이렇게 가. 네. 그 입을 뭐 바람을 부는 이 불을 부는 듯한, 네? 이게 뭐 불이라고 치면은 이게 불잖아요. 네. 이런 입을 취화구라고 그래요. 취화구. 근데 남녀공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취화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자가 이렇게 취화구면은 과부예요. 과부. 예. 과부상 중 하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취화구를 가지면은 또 자식과의 인연이 좀 없다. 예. 인연이 없다. 자식이 있어도 좀 인연이 없는 거죠. 예. 저 동네 옛날에 살 때 우리 동네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, 나이 많은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, 예, 이런 분 계셨는데, 이런 분 특징이 좀 말씀이 좀 많으세요. 좀 과하게 많으세요. 예. 굉장히 좀 말씀도 많으시고 그런데 뭐 착하신 분이에요. 뭐 저한테도 뭐 나쁘게 하지 않고, 예, 다정하게 해주시긴 했는데, 이분 입이 취하고예요. 지금 한 70 넘으셨는데, 이분 뭐 남편 없으시죠. 예, 지금 남편 없으시고 따님 한 분 계시는데, 따님도 뭐 어디 뭐 먼데 가셨어요. 뭐 해외 먼데 가셔가지고 뭐 취하고면 뭐 독수 공방 한다고 그러는데, 예, 이분 신세가 그러시더라고요. 예. 따님하고도 좀 인연이 좀 없죠. 예, 없고. 그렇습니다. 근데 갑자기 이런 거는 이 자녀궁은 어쨌든 자식과의 뭐 인연을 그런 의미하는 거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자녀궁에 입이 나왔죠. 치와고 나왔죠. 예. 그렇습니다. 만약 인중이 평평하고 가득 차면은 자손은 얻기 어렵거나 있어도 늙어서 떠나보낸다. 그러니까 이게 인중에 골이 선명하고 이게 깊어야지 좀 자식이 잘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. 예. 그렇습니다. 이게 남녀궁은 이렇게 자식과의 인연을 그 의미하는 이제 그런 부위고요. 12궁 중에서.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시거나 그럴 때 또 보면은 뭐 남녀궁 같은 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죠. 뭐 물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남녀궁이 어디가 부위가 안 좋다고 해서 뭐 헤어지거나 그러긴 힘들겠죠. 뭐 사람이 또 다 잘난 건 아니고 뭐 다 있잖아요. 사람들은 살면서. 네. 그렇습니다. 예, 그리고 마의상법에 나온 거는 대충 이 정도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.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. 제가 휴대폰 사러 휴대폰 가게 갔는데, 아이고, 이 휴대폰 주인분인데, 남자분인데, 그때 당시 한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분이 와자매 참 신기하게, 나 저 그런 분 처음 봤는데,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. 눈이 이렇게 있는데, 와자매 이 가운데 진짜로 이렇게 점이 있더라고, 양쪽에. 와자매. 이러면은 이게 좀 안 좋죠. 점이 이렇게 가운데. 양쪽에 있으시더라고. 그 약한 점도 아니고, 점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. 뭐, 뭐, 반, 흔, 뭐, 그런데 점이란 거는 확실하게 그 점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걸 점이라고 그래요. 약간 볼록 튀어나온 그 점. 네. 근데 점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, 이분이. 그래서, 이게 좀, 그렇더라고요, 마음이. 네. 결혼하셨을 나이인데, 이 정도면은. 근데, 이분은 자식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. 네. 오늘은 남녀공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. 제가 이거 실은 이 남녀공 동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찍은 거예요.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
다 날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했는데, 이게 또 다시 찍으려니까 또 맥 빠지고 좀 그렇네요. 예.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제대로 잘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거 뭐 대본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제가 바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실수가 있고 뭐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. 그래서 또 5번째 오늘 남녀공, 이것은 정리하자면 눈 및 와잠 남녀공이다. 인중도 어떻게 보면 남녀공으로 볼 수 있다. 예,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남녀공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예, 또 다음에 또 찍을 수 있으면 바로 찍어서 자주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